그리고 버터에 얽혀있는 오해를 또 하나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버터가 없었을까? 외국 유제품은 외국 제품이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유제품들이 없었어. 치즈도 없고 버터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잘 맞지 않은 제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조선에서부터의 버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까지 전해지다가 이 삼국시대에 조금 더 이 버터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고려시대 때 보면은 이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버터 이야기가 기록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시대에 오면은 좀 더 명확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황해도 지역에 가면은 그 몽골 위쪽에 살던 타타르 민족들이 모여 살던 촌락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소를 직접 도축하기도 하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생산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버터를 만드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버터를 생산하는 이 촌락에게는 군역을 면제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군역을 면제해 주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촌락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이 됐던 거예요. 기록에 보면 한 집에 장정들이 10대 명이 같이 살고 있다는 기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장 전입으로 인한 군역 회피 문제들이 점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세동시대에 와서 그 버터를 생산하는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버터란 이름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수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젖수자에다가 기름 유자를 썼거든요. 버터를 나타내기에는 가장 적절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유 생산을 금지하는 법을 내렸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때 집현전 학자인 윤회가 이 수유 생산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유는 임금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고 또한 병든 나이든 신하들에게 약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임금이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썼던 것이 바로 이 수유, 버터인 것 같은데요. 성종시대 때 좌의정인 이행의 시를 보면 이 중국에 관리하고 나눈 시였거든요. 그 시에 바로 쇠약해진 몸을 치료하는 것은 수유뿐이다 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답니다. 옛날에는 이 버터가 얼마나 치료로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우유 생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버터가 거의 만들어지지 못하고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전해지지 못했을 뿐, 임금님이나 고위관직들은 치료 약재로 쓸 만큼 버터는 건강에 좋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버터는 바로 지방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우유에서 기름을 뽑아서 만들다 보니까 기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가 정말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D, E, K까지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하기 위해서도 버터를 먹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떤가요? 버터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저탄고지, 케토제닉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버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은 버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탄고지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식이요법에서 버터를 잘 활용하려면 버터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버터는 천연 버터와 가공 버터가 있어요. 버터를 사러 가셨을 때 뒷면을 보시면 천연 버터라고 적혀 있는 거와 가공 버터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100% 우유로 만들고 그래서 지방 함량이 80% 이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바로 천연 버터와 가공 버터의 차이점입니다. 가공 버터를 만들 때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함량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을 추가해서 만든 가공 버터가 있고요. 또는 우리 버터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좀 더 치즈같이 크리미한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기도 합니다. 지방 함량과 이 식품 첨가물을 생각하였을 때는 이 가공 버터보다는 당연히 천연 버터를 쓰는 게 좋겠죠. 특히 가공 버터 중에 이 식물성 기름을 혼합해서 만든 가공 버터를 쓰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가공 버터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마가린이죠. 마가린은 뭐냐면은 바로 식물성 오일을 가지고 버터처럼 딱딱하게 경화시켜 만든 기름을 바로 마가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마가린이 나왔을 때는 동물성 지방이 아닌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 좋다라고 막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겨서 인체에 너무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축복받던 마가린은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맙니다. 최근에는 이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 마가린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화시키는 방식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트랜스 지방이 아니고 완전 포화된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지 않는 마가린은 그러면은 좋은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오일은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산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물성 오일, 특히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을 많이 쓰는 것을 피하자고 했었잖아요. 이 마가린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 지방이 배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오메가6의 식물성 오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버터의 선택에 보면 미국과 유럽의 버터의 좀 차이일 수도 있긴 하는데요. 버터를 생산하는 천연적인 방법은 바로 발효 버터의 형식이 돼요. 왜냐하면 우유를 짜서 거기에 있는 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버터를 만든다면 발효의 형상이 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약간 시큼한 맛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더 풍미가 있는 버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버터는 좀 프레쉬한 버터인데요. 바로 우유를 대부분 살균하고 난 다음에 버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이 생기지가 않게 되겠죠. 최근에는 이 버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 발효균을 첨가해서 발효 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버터의 뒷면을 봤을 때 AOP라고 돼 있거나 이름에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천연 버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연 프레쉬한 버터든 이 발효 버터든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은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어요. 맛과 풍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죠. 가염 버터와 무염 버터예요.